열대지방에서 형성된 저기압, 그 중위도에서 형성된 저기압. 그럼 열대저기압은 열대지방 형성된 저기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태풍을 말하는 거지. 자, 과거에 우리가 기단 배울 때, 자, 5개 기단 중에 아주 멀리 있지만 거기서 뭘 만들어서 보낸다 그랬지? 무슨 기단 있었죠? 적도기단. 적도기단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천 킬로미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태풍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잖아.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기후에, 현재 날씨에 영향 미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대저기압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온대저기압 수능에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나오거나 또는 정체전선이 나오거나 두 개 중에 한 개가 반드시 나와. 근데 열대저기압은 4번 나와. 20문항 중에. 꼭 나오는 문항이야. 꼭 나옵니다. 20문항 중에.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열대저기압. 우리나라 태풍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 이야기를 하죠? 허리케인. 다른 걸까? 태풍과 허리케인이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은 현재 보면 원리긴 한데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 부르지만 인도양이나 남반구에서는, 호주 부근에서는 사이클론이라 불러. 그리고 태평양 중에서도 여기 있는 동태평양과 그리고 대서양 중에서도 서대서양, 바로 미국 주변에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허리케인이라 부르는 거지. 명칭만 달라질 뿐이야. 명명만.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열대 및 아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우리 열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아열대 기억납니까? 아열대. 열대지방과 온대지방 사이를 아열대라 그랬잖아, 맞지? 자, 이곳은 이제 우리가 위도 한 30도 부근인데 어쨌거나 현재 좀 더 저위도 부근의 수온이 높은 곳에서 만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열대 저기압인데 요놈이 일단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에 형성된 저기압을 통치 모두 다 태풍, 열대 저기압은 아니야.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은 어때? 바람이 아주 강하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풍속 이상이 되어야 돼. 그 속도가 얼마냐면 17m/s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1초에 17m 가는 그 정도 바람 세기 이상으로 되어야지만이 태풍, 열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 17m/s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되면 현재 열대 저기압 태풍의 지위를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올라오던 애들이 현재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놈이 올라오다 세력이 약화되게 되면 열대 저압부라고 명칭을 바꿔버려. 이 태풍이 아닌 거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열대, 아열대. 자, 26도씨. 수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교재마다 약간 달라. 25도씨 이상이라는 경우도 있고 26도씨 이상이라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열대와 아열대라 그랬는데 적도에서 잘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적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적도가 가장 수온이 높잖아, 맞지? 적도에서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적도에서는 안 만들어져. 왜냐하면 참고로 우리 태풍하면 어때? 빠르게 회전하고 있지. 회전하고 있는데 바람이 아주 강한데 이 회전시키는 힘이 뭘까? 회전.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저기압에서 회전하면서 들어오는 것 또는 고기압에서 회전하면서 나가는 것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원인은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이야. 근데 이 전향력은 여러분 사인 배웠습니까? 상가함수? 사인 배웠지? 참고로 이 전향력은 크기가 그 식을 보게 되면 사인 위도값에 비례해. 사인 위도값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90도까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어쨌거나 위도가 크면 현재 전향력이 크다 그 말이야. 근데 참고로 적도는 사인 위도 제로잖아. 맞지? 그러면 적도는 위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얼마? 0 되는 거지. 그럼 전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회전력이 없는 거야. 아무리 수온이 높더라도 회전력이 없기 때문에 태풍을 만들 수가 없어. 됐나? 자, 그래서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회전력이 없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당연히 수온 높아서 잘 만들어질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그래서 잘못된 보기로 잘 나옵니다. 적도에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원. 자, 태풍의 에너지원. 한번 물어볼까? 준현아.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 기억나나?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 뭐였지?
온대저기압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두 개 전선 다 가지고 있고 두 개 전선에서 모두 다 찬 공기는 어디로?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원래 수평적으로 있다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죠? 약간 내려갔지. 그래서 우리가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이놈의 에너지원이 그랬잖아. 기억나나? 자, 그런데 태풍의 에너지는 뭐냐면 수증기의 잠열 또는 잠열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잠자가 숨을 잠자. 이거 수문열에 얘기하지. 자, 볼게. 잠열, 수문열 이게 뭐냐면 상태 변화열이야. 물질 상태는 뭐뭐 있습니까? 고액기 있을 거잖아, 맞지? 자, 이런 봐봐. 자, 이런 거야. 참고로 내가 물에 열을 가하면, 자, 물에 열을 가하면 온도 어떻게 될까? 증가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내가 계속 열을 가한다면 물의 온도가 계속 쭉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가 멈추지. 이게 온도 얼마입니까? 이게 100도씨죠. 100도씨 때 뭐가 일어나는데? 끓지. 끓는 거지. 자, 물이 뭐로 바뀌어? 끓는다. 물이 뭐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고 있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막 펄펄 끓고 있어. 내가 열을 줘, 안 줘? 주고 있죠. 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화 안 변해? 안 변해.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내가 가시적으로 열을 받고 있구나. 또는 열을 잃고 있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열을 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열은 뭐에 쓰이는 거야?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는 거지. 자, 생각해봐. 물과 수증기 모두 다 둘 다 100과 100도씨야. 온도 똑같죠? 근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 물과 수증기 둘 다 온도는 똑같아. 누가 더 에너지 많을까? 같습니까, 에너지가? 아니죠. 자,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왜 손등에다 물을 올려놨어? 계속 무한정 오랫동안 남아있나? 물이 어떻게 되죠?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지. 그럴 때 어때? 내 손은 시원함을 느끼지. 맞아? 내 손등에 있는 열을 가져간 거잖아. 됩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물과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 수증기가 더 에너지 많다. 됩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끊임없이 땀을 흘리면서 현재 요 숨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땀이 나오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표면에 피부에 열을 낮춰주고 있는 거잖아. 됩니까? 자, 갈게. 자, 그러면 수증기 잠열. 자, 뭐냐면 바다에서 증발 일어날 거야. 아까 따뜻한 바다잖아, 맞지? 열대 및 아열대 26도씨 이상의 따뜻한 바다야. 그러면 이놈들이 증발하게 되면 거기 있는 공기들은 수증기를 아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다니까 위에 있는 공기를 데우겠죠? 그럼 공기가 뭐 할까? 데워졌으니까. 상승하겠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그렇지. 자, 그러면 증발이라는 것은 아까 물이 수증기 되는 거였죠? 물과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 수증기가.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렇지. 방출이야?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 되는 과정은 현재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상승한다.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얼음 또는 물방울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얼음은 제외시켜 놓고 자, 구름 물방울들이 막 맺히면서 구름을 만들었어. 그 말은 수증기가 뭐로 바뀌었어? 수증기가 뭐로 바뀌었어? 물방울로 바뀐 거지. 맞아? 구름이 형성됐단 말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게 된 거야. 그러면 구름 형성이란 말은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자, 수증기와 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 수증기. 그러면 이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야. 태풍 보면 구름 어때? 뭐 구름이 아주 거대하기도 하지만 아주 높게 치솟아 있잖아, 맞지? 이것 때문이야. 뭐냐면 봐봐. 자, 원래 따뜻한 바다 위라서 수증기 공급을 받고 이 공기가 또 데워지면서 상승을 했어. 상승했더니 구름을 엄청나게 막 만들겠지. 근데 이 구름을 만들 때 이 공기 덩어리가 열을 막 방출한단 말이잖아. 그럼 주변 공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데워주는 거지. 맞나? 구름 엄청나게 만들 때 열을 막 방출할 거니까. 그러면 이 공기들은 다시 또 데워질 거니까 또 어떻게 할까? 상승하겠죠. 그게 상승기를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공기가 재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진 거예요. 열대저기압. 그러면 하나 더 요걸 잘 묻습니다. 자, 열대저기압이 상륙했다. 육지로 올라왔다. 자,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다가 우리나라까지 또는 중국에 또는 일본에 자, 육지에 상륙했어.
그럼 세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겠죠. 왜 약해지지? 바다에서 멀었다. 바다가 아니잖아. 바다여야지만이 수증기 공급을 잘 받겠지. 에너지를 잘 받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태풍은 회전하고 있지? 회전하고 있을 건데, 이런 바다가 마찰력이 클까? 아니면 육지가 마찰력이 클까? 육지가 월등히 마찰력이 크죠? 육지는 막 울퉁불퉁 하잖아. 지형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러면 태풍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겠지. 그럼 세력이 많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과거에 태풍 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라 하더라도 자, 태풍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나라 올라올 거야. 대비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자, 태풍 보게 되면 우리나라 좀 왔을 때, 우리나라 지났을 때 거의 소멸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들어봤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 거치면서 소멸하게 되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 자, 상륙하게 되면 자, 수증기 공급이 차단된다. 바다가 아니니까. 그 말은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는 거지. 그리고 바다와 육지 중에 어디가 마찰력이 크다? 육지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 공급 차단 이렇게 되게 되면 세력이 강해져, 약해져? 약해져. 자, 그럼 여러분 태풍의 세력을 알 수 있는 거, 표현하는 건 뭐가 있을까? 태풍의 세력. 뭐다? 풍속. 풍속 중에서도 최대 풍속. 최대 풍속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세력 나타나는 거야. 또 뭐 있을까? 태풍의 세력. 중심, 저기압. 그렇지. 중심 기압. 왜냐하면 태풍은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죠. 이놈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을수록 이놈은 세력이 강한 거야. 됐나? 그럼 두 가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열대 저기압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럼 최대 풍속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죠? 약해질 겁니다. 최대 풍속은 약화됩니다. 그러면 중심기압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세력이 약해졌다니까? 세력이 약해졌어. 중심기압은 올라가야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은 강한 거니까. 됐나? 요거 정말 잘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자, 두 번째 구조. 자, 구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조까지만. 자, 이건 그림에 그냥 바로 표현할게. 구조라 썼지만 밑에 있는 그림들에 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그대로 있는데 참고로 태풍 저기압이죠. 그럼 공기가 수렴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겁니까? 저기압은 여기가 기압이 낮으면 여기 기압이 낮아. 수압이 낮아. 주변이 수압이 높아. 그럼 수압이 높은 것은 물이 밀려 들어오겠지. 여기가 기압이 낮아. 그럼 주변이 기압이 높기 때문에 나한테 공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저기압은 공기가 수렴해서 상승한다 그랬잖아.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래서 저기압 있는 곳이 흐리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태풍은 중심으로 공기가 수렴할 겁니다.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모이던 공기가 당연히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상승이 될 거야. 근데 무한정 상승합니까?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륙간의 끝. 맞지? 이걸 뭐라 불렀지? 대륙권 계면. 대륙권의 경계면. 기억나나? 왜냐하면 대륙권 위가 뭔데? 성층권. 성층권은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 그랬지. 아니 왜냐하면 성층권은 위로 올라가서 온도 높아지잖아. 온도 높아진단 말은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 아래쪽은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성층권은 안정하지. 상승할 수가 없어. 그러면 대륙 권계면이라는 천장이 부딪히면 공기 올라가다 천장 부딪히면 사방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됐나? 근데 봐봐. 태풍의 눈 들어봤지? 경연아, 태풍의 눈 들어봤지?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양동 있는 물을 실판에 착 뿌렸어. 그러면 이 뿌린 물이 사방으로 퍼지겠죠? 나한테도 튀어 안 튀어? 튀는 경우 있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기가 사방으로 퍼지겠지만 일부 공기는 튀어서 가운데서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공기가 하강한단 말은 자,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근데 하강한단 말은 구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이곳에는 구름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가운데에 강하진 않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곳에는 구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생각해봐. 내가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구름 덩어리를 봤어. 근데 가운데는 구름 없잖아. 태풍 어디서 만들어져? 바다의 육지야? 바다. 그러면 태풍에 현재 구름이 동그랗게 있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어. 자, 구름은 흰색. 맞지? 자, 바다는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그러면 흰자 위에 파란 눈동자 있는 건 보인다는 거지. 그 태풍이 눈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처럼 보여서. 됩니까? 그래서 자, 이 눈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약한 하강 기류. 그래서 현재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자, 저기압은 상승 하강. 저기압은 상승 하강? 상승이죠. 여기 약간 하강 기류가 있어. 그럼 여기 약간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고기압이라고 할까? 안 하겠지. 이건 저기압 덩어리니까. 그래서 약한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고기압이라 하진 않습니다. 됐지? 이 저기압 덩어리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밑에서는 공기가 뭐였죠? 수렴이라지. 자, 위쪽에서는 공기가 퍼졌지. 뭐랍니까? 발산이랍니다. 맞지? 그리고 하나 더. 과거에 이거 학예평가에 물어봤던 건데 3학년 문제. 자, 저기압에서 공기 수렴할 때 시계야 반시계야? 북반구 기준으로. 남반구는 반대야. 북반구 기준으로 공기 저기압 공기 수렴할 때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였죠. 이거 똑같아. 반시계. 자, 시계가 돌아가는 거냐 반대죠? 맞나? 뭐 한다? 상승 하강. 상승. 됐나? 자, 고기압은 상승 하강. 하강.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기억나죠? 자, 그러면 수렴하는 곳이다. 이곳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과거에 물었던 건 뭘 물었냐면 저기압이니까 반시계로 수렴하는 건 다 알아. 근데 문제 물어봤던 건 발산 이걸 물어봤어. 자, 수렴과 발산은 반대잖아. 그러면 흐름 방향도 반대겠지. 그래서 위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날 때 시계 반시계. 이건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났다 그 말이야. 요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자, 중심부에 약간 하강 기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강 기류란 말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원래 하강 기류는 원래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지. 근데 여기는 이 하강 기류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저기압 내서 중심부 약한 하강 기류 있을 뿐이야.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고기압이라 표현 안 합니다. 고기압 아니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랬어. 수렴하고 그리고 위에 상공에서는 퍼져나가는 반대로 발산이 일어나. 발산이 일어난다는 말은 수렴과 반대잖아, 맞지? 그러면 수렴은 반시계 방향이지만 발산은 뭐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 봐봐. 이렇게 돌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도는 거 맞습니까, 지금? 맞나? 그대로 표현하면 면상에서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 맞잖아. 맞아? 자, 위에 볼게. 자, 위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돌고 있지? 맞아? 자, 그럼 그대로 면에 표현하면 이거 시계 반시계야? 시계 방향. 그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됩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봐봐. 다시. 중심부. 참고로 태풍은 열대 저기압은 저기압이야.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중심부로 갈수록 이게 저기압이니까. 중심이 가장 기압이 낮을 거야.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가운데 하강 기류에 따라서 기압이 높아집니까? 높아져? 아니잖아. 하강 쭉 계속 낮아지잖아. 됐나? 그리고 태풍이 접근할수록 바람이 세지지. 맞지? 자, 그런데 태풍이 접근하면 바람이 세진다 말은 태풍 중심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세집니다. 그렇지만 자, 바람이 엄청나게 불다가 갑자기 고요해질 때가 있지. 그때 뭐라 그래? 우리가? 태풍이 눈 안에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지. 맞지? 태풍이 눈 안에는 참고로 태풍의 눈은 한 20-30km밖에 안 되지만 바람이 거의 잘 안 붑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풍속이 강해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오른쪽과 왼쪽 중에 바람이 어디가 더 강하죠?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디가 더 바람이 강해? 오른쪽.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위험 반원이라고 해요. 태풍이라는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그 원 중에 반쪽이 바람이 센 곳이라고. 그곳이 바로 오른쪽이야. 이걸 위험 반원이랍니다. 그럼 반대로 바람 약한 곳은 안전 반원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다. 자, 넘어갈게. 자, 태풍의 진로, 경로를 할 건데 태풍 보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죠.
쭉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그림으로 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고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기 대순환의 바람입니다. 대기 대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 뭐뭐 있죠?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 편서풍 이런 거 있잖아. 그 바람 영향을 받는다고.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인데 바로 무역풍과 편서풍. 이게 주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열대 저기압도 저기압을 띠고 있는 공기 덩어리잖아. 공기 덩어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놈들의 이동 경로가 결정된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로 태풍은 주로 뭐 여름과 가을에 초가을까지만 영향을 미치잖아, 맞지? 자,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 미치는 기단이 뭐죠? 여름에, 한여름에 어떤 기단이었지? 북태평양 기단이었지. 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고 태평양 바다가 있어. 자, 대륙과 바다 중에 여름에 어디가 더 온도 높지? 대륙의 온도 높아서 시원한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바다가 온도가 낮다, 시원하다. 그럼 온도 낮으면 기압은 높죠.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 칭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이 고기압을 가로질러 갈까? 뚫고 갈까? 그럴 수 없겠죠.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압 배치, 기압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참고로 저기압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압 고리란 말 쓰기도 하는데 참고로 고기압이 있다면 고기압 둘레를 둘러갑니다. 고기압이 있다면 그 가장자리에 따라서 둘러간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이놈이 얘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다면 이놈을 둘러서 갈 건데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세면 그만큼 이동 경로가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이런 거야. 자, 이 그림 있잖아, 맞지? 자, 이 그림 있을 겁니다. 자, 그림에 좀 표현해 볼게. 자, 여러분 나와 있는 그림에 그대로 표현을 좀 해볼게. 자, 참고로 자, 여기에 편동풍, 무역풍이 보는 것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태풍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편동풍의 영역이라면 동풍이 불잖아? 어디로 밀릴까? 오른쪽, 왼쪽? 동풍이야. 어디로 밀려?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밀리겠지. 그 다음 지나면 무슨 바람이죠? 편서풍. 자, 편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럼 어디로 밀릴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다가 왼쪽 가다가 오른쪽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근데 좀 자세히 볼게. 자, 그러면 이 편동풍이 있는데 참고로 이 편동풍은 지금 약간 대각선이잖아. 근데 우리가 동서 성분하고 남북 성분을 좀 나눠볼게. 이 벡터 분리하는 거 아시나요? 몰라도 돼. 자, 이 대각선이 있으면 대각선을 불 건데 이놈은 동풍의 성분도 있고 또 무슨 성분도 있죠? 남풍이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잖아. 다시 이 바람은 어디서 왔죠? 북동에서 왔지. 북동에서 왔지. 이게 북동풍이지. 그 말은 동풍의 성분도 있고 북풍의 성분도 있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놈은 동풍 성분 때문에 왼쪽으로 미는 성분 때문에 왼쪽으로 밀리지.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놈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왼쪽이란 말은 무슨 쪽이죠?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 그래서 북서진하게 됩니다. 북서진이란 말이 뭐냐면 북서쪽으로 나아갈 진짜. 북서쪽으로 나가게 한다. 원래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가려 하던 애들을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서쪽으로 밀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꺾이게 한다. 북서진하게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참고로 이 북풍 성분 있죠? 태풍은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가려 한다 했잖아? 그러면 북쪽으로 막 가는 애를 맞바람이 불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는 걸 도와줄까, 방해할까? 방해하죠.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집니다. 이 성분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실제로 방향이 꺾이는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전향점이라고 부릅니다. 전향, 방향이 바뀐다, 전환된다. 자, 그러면 이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 편서풍의 영향을. 자, 그러면 편서풍이 불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편서풍은 동서 성분으로 나누면 자, 참고로 이 편서풍은 무슨 바람이죠? 풍향이 어떻게 되죠? 편서풍의 풍향은 남쪽, 서쪽이잖아. 남서에서 오고 있잖아. 맞나? 남서쪽에서 오고 있죠? 남서풍이 될 건데 그 말은 현재 얘 같은 경우에 서풍의 성분도 있고 남풍의 성분도 있다 이 말이잖아.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서풍의 성분 때문에 바로 오른쪽인 동쪽으로 밀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놈 태풍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서풍 성분 때문에 동쪽으로 쏠리는 거지. 그럼 어느 쪽으로 간다? 북서진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북동쪽으로 가. 그 말은 북동진이지. 진짜가 나갈 진짜. 북동쪽으로 가게 한다. 됐나? 자, 그리고 봐. 자, 지금 이 남풍 성분은 남풍. 자, 태풍 기본적으로 올라가려는데 뒤에서 밀어주죠. 그럼 빨라진다죠. 빨라지지. 참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풍을 보게 되면 무역풍 돼 있을 때보다 편서풍 있을 때가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래.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편서풍 영역에 있을 때 더 빠르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위치를 막 표현합니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위치를. 됐지? 자, 그러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하루 간격으로 위치를 막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라는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나오지. 동일한 시간이니까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 아래쪽 영역과 위쪽 영역 두 개 구간 한적 서로 비교해. 어디가 속도 빨라? 이렇게 물어봐.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언제 더 빠릅니까? B가 더 빠른 거지. 이걸 물어봐. 됩니까? 뭐 원인까지 막 물어보진 않고 일단 이거 해석하는 거. 됐지? 우리 원인 알고 있잖아, 맞지? 자, 넘어가 되나? 오케이. 하나만 더. 그래서 원래 우리 태풍 올 때 며칠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나라로 올 것 같아 막 예상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는 하루하루 아주 오랜 시간 걸리지. 그때는 별로 이동 별로 안 해. 그런데 밤에 새벽에 우리나라 밤에 애가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갈 것 같아. 하면 아침 딱 일어나면 벌써 동해안에 벌써 빠져나왔다. 동해로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 듣지. 그만큼 이 부분에 있을 때 빠르지가 그런 거지.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제도 있는 건데 과거의 기출문제야. 지금 삼바와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이놈도 봐봐. 경로가 좀 더 왼쪽으로 밀린 게 누구죠? 볼라벤이지?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때 더 세력이 강했으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밀어버렸으니까. 됐나?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셀수록 좀 더 왼쪽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위험과 안전반응. 왜 그런지를 한번 볼 거야. 오케이. 자, 안전반응은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가항반응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항. 자, 참고로 자, 가항이 뭐냐면 항해가 가능하다. 원래 태풍 오면 위험하지. 위험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안전반응이 있을 때 좀 더 안전하겠지. 그래서 항해가 가능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가항반응. 근데 과거에는 두 개를 막 섞었거든, 문제에서. 근데 요즘에는 가항반응 잘 안 나와. 어쨌거나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위험반응과 안전반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반응과 안전반응은 이거야. 태풍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그러면 그놈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킬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요소 바람 불고 있는 게 뭐였지? 기본적으로 계속 불고 있는 게 무역풍과 편서풍. 얘는 기본적으로 계속 불고 있잖아. 맞지? 자, 이거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선풍기가 틀 거야. 두 개가 바람이 방향 일치하면 바람 세지겠지. 맞지? 근데 맞바람이라면 약했지. 그거야, 그거. 됐나? 자, 그럼 가볼게. 태풍 자체 바람과 대기 대순환의 바람.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바람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표현이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밑에 거야. 밑에 거. 뭐냐면 그럼 아까 대기 대순환의 바람들이 뭘 결정했죠? 앞에 했던 거? 4번 말고 3번 했던 거. 진로 결정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대기 대순환의 바람 요거 대신에 뭐라 쓰냐면 이동 방향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의 이동 방향 요 두 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동 방향은 진로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표현을 달리하기도 한다. 자, 이거야. 이거. 자, 참고로 봐봐. 내가 율근이한테 내가 주먹 날릴 거야. 율근이한테 주먹 날릴 건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주먹 날릴 때 하고 뒤로 빠지면서 주먹 날릴 때 하고 언제가 더 아플까? 앞으로 빠지면서 이잖아. 그래, 앞으로 갈 때. 그러면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이 일치하는 거잖아. 이때 세겠지. 근데 이동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라면 약해진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럼 가볼게. 지금 여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험 반원은 태풍의 진행 경로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진행 방향이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야. 됐나? 자, 이 무역풍대보다는 편동풍대보다는 편서풍대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 편서풍대 있으니까. 자, 봐봐. 자, 지금 여기 자 편서풍대에서 진행 방향. 자, 이 노란색이 태풍의 이 빨간색이 진행 경로인데 지금 빨간색 진행 경로의 오른쪽 바로 이 노란색이 되는 거죠. 맞나? 자, 그러면 이 지역 한번 볼게. 자, 태풍 자체의 바람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태풍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공기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하죠. 저기압은. 북반구라면 시계, 반시계. 반시계.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야. 맞나? 자, 이 지역은 무슨 바람 돼 있다고? 편서풍. 편서풍이 불겠죠. 참고로 편서풍을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노란색에. 맞아? 그랬더니 두 개의 바람 방향이 어때? 같죠? 바람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람 세기는 세겠지. 그래서 오른쪽은 두 개의 바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람 세기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영역 왼쪽. 자, 진행 방향의 왼쪽. 됐죠? 왼쪽입니다. 진행 방향 왼쪽. 자, 역시 마찬가지. 자, 자체 바람을 말한다면 반시계만 풀어 들어갈 거잖아. 맞지? 반시계로. 자, 이 지역은 어떤 바람이야? 무역풍이야? 편서풍이야? 여전히 편서풍이죠. 다 편서풍 똑같지? 맞나? 그럼 이 지역 역시 편서풍입니다. 근데 두 개의 바람 방향이 어때? 이 왼쪽은? 두 개의 바람이 방향이 반대죠? 서로 부딪히겠지. 그럼 바람 세기가 약해지겠지.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약한 안전반원이다. 이 원리야, 이 원리. 자, 그러면 참고로 아래쪽은 무역풍대는 우리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잘 묻진 않는데 근데 원리는 똑같아. 자, 역시 마찬가지. 지금 무역풍대, 편동풍대에 있는데 자, 역시 반시계 방향 오른쪽 먼저 볼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 노란색. 맞죠? 진행 방향 오른쪽. 됐지?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 자체 바람은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갑니다. 맞지? 자, 이 지역 무슨 바람이라고? 편동풍, 무역풍. 맞지? 무역풍 이리 불 거잖아. 두 개 바람 방향이 일치하죠? 그럼 바람 세기가 세지겠지. 자, 왼쪽 볼게. 왼쪽도 마찬가지. 진행 방향이 왼쪽. 역시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갈 건데 역시 이 지역은 무역풍이지. 다 무역풍 불지. 맞나? 그러면 무역풍 불면 서로 부딪히겠지. 됩니까? 약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중에서도 앞쪽, 왼쪽 중에서 좀 뒤쪽이잖아. 맞아? 이거 약간 억지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묻는 것은 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묻습니다. 편서풍대에서. 아주 잘 맞아 떨어지지. 됐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 됐죠? 자, 진행 방향에 따른 풍향 변화. 진행에 따른 풍향 변화. 자, 이거 기억납니까? 시우야.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 풍향은 어떻게 변하지? 시계 반시계.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풍향의 변화. 반시계.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 풍향 변화는? 반시계. 자,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 두 개 전선이 지나지. 무슨 전선? 온난전선과 한량전선. 온난전선 앞에 무슨 바람이었어? 남동. 그 다음 남서. 그 다음 북서. 아니 시계야 반시계야? 아니, 뭐라는 거야 이거?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잖아. 그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기억나나? 그런데 그 문제를 할 때 온대저기압 경로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 부산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 맞지? 근데 위에 있는 온대저기압의 북쪽에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변한다 얘기했어. 두 개가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둘 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똑같아. 자, 볼게. 자, 이건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지금 여기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이 있고 태풍 위치가 1, 이 위치야. 자, 이거 설명하고 할게. 자, 태풍은 기본적으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 시계 반시계? 반시계. 그러면 태풍이 있다면 전체 주변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 부산 지역의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겠지. 맞나요? 1번 위치에 있을 때. 됐지? 자, 태풍 위로 올라갈 겁니다.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거야.
올라갈 때 이제 2번 위치에 있을 때 마찬가지야. 태풍이 2번 위치에 있더라도 역시 바람 어때? 시계 반시계? 주변에 반시계 방향 불겠죠? 그러면 우리 부산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불 거니까 부산 지역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자, 그 말은 1번에서 우리 부산 지역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서 부산 지역에 부는 바람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지.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시계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됩니까? 되나? 이렇게 따지면 돼. 근데 실제로는 바람이 이렇게 주변에 돌기만 합니까? 근데 저기압인 거 원래 꺾어서 들어가지? 반시계로 돌면서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변화 경향만 따질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반시계 원 그려도 상관없어. 변화 경향이니까. 됐나? 똑같은 원리니까 왼쪽. 자, 왼쪽 보게 되면 왼쪽은 이제 서울 한번 볼게. 서울. 자, 마찬가지야.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로 분다. 그러면 바람 쭉 불게 되면 부산은 자, 서울은 이렇게 반을 불고 있겠지? 자, 그러면 2번 위치에 왔어. 자, 태풍이 2번 위치에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 2번을 중심으로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바람 불고 있겠지? 그럼 이렇게 불겠지? 자, 2번 바람 불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죠?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이지?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 사람들아. 맞나? 그래서 1번, 2번, 이 말은 방향은, 변화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실제는 휘에서 들어간다, 맞지? 근데 우리는 변화 경향이니까 그냥 원 그려도 상관없어. 자, 관측 지점, 풍향 변화. 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 태풍에 대해서 왼쪽, 이걸 말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왼쪽은 어떻게 변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정말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거 잘 물어본다 그랬지? 자, 태풍 오시면 위험. 태풍 오면 위험하지? 맞나? 자, 태풍의 오른쪽은 풍향 어떻게 변해? 시계 방향으로 변해. 위험 안전? 위험 반응. 지금은 웃지만 요거 정말 잘 나와. 맨날 이걸 물어봐. 이번에 10월 학력평가에 요거 2개 물어봤습니다. 기억, 니은이. 이게 정말 잘 물어봐. 그래서 결론적인 거지만 태풍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반대편은 반대가 될 거잖아, 맞지? 그리고 위험 반응이다. 정말 잘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 6번은 폭풍 해일. 자, 그럼 해일이 뭐죠? 해일이 뭐야? 주원, 해일이 뭐야? 뭐라고? 해일은? 주원이. 주원, 쏘리. 주원이. 해일이 뭐지? 쓰나미. 쓰나미 맞습니까? 쓰나미는 지진 해일. 지진에 의한 해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층 끊어지면서 팡 튀겠지. 그러면서 파도 생기는 것. 해안으로 접근해서 크게 파도 일으키는 걸 지진 해일. 이 폭풍 해일도 해일은 어쨌거나 큰 파도를 말해. 근데 폭풍 해일은 폭풍에 의한 것. 바로 태풍 같은 강한 저기압에 의한 것. 됐나? 자, 이런 거지. 자, 참고로 태풍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봐봐. 자, 저기압이란 말은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다 그 말이잖아. 주변보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바다면 해수면을 누를 거야. 근데 주변보다 누르는 힘이 작아. 오히려 주변이 누르는 힘이 더 커. 그러면 이 지역은 해주면 어떻게 될까? 올라오겠죠. 다른 지역은 100으로 누르는데 이게 80밖에 안 누르니까. 됐나? 오히려 올라오겠지? 주변이 더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 부근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높은 상태. 근데 태풍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 태풍이 움직이면 해수면 높은 놈이 같이 따라 움직이겠지. 그러면 태풍이 상륙하면 육지로 오게 되면 바닷물 높은 곳이 그대로 와서 부딪히겠지. 그래 폭풍이 생긴다고. 자, 그래서 태풍, 자, 해수면이 있다면 해수면이 태풍 주변에 높게 올라와 있다.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육지가 있다면, 자, 태풍이 접근하면서 이 해수면이 높아 있는 상태가 그대로 같이 움직이게 되겠지? 같이 움직여서 와서 부딪히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큰 파도가 생기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근데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 높을 때를 뭐라 불렀죠? 만조. 낮을 때를 간조. 가득 찰 만이잖아, 맞지? 그래서 만조와 만조 사이 간자를 써서 간조라 부르는데 참고로 이게 만조와 겹치게 된다면 이 폭풍 해일이 올 때 만조가 겹친다면 바닷물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으니까 피해가 훨씬 더 크겠지.
아까 말했던 매미, 그때 피해 컸던 이유가 그때가 만조였거든. 그래서 저희 광안리 바다 지금 보면 해안가 가게 되면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있으면 주변에 높은 건물도 많지. 근데 옛날에는 거기 다 낮은 건물이었어. 그리고 콩나물 국밥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확 밀려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 그 가게까지 물이 다 밀려 올라왔거든. 모르죠?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태풍 접근할 때, 자, 폭풍이 발생할 건데, 이때 만조일 때 피해가 크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